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 일정 A조와 B조의 경기들이 진행됐는데요. 개최국 카타르가 가장 먼저 탈락한 팀으로 결정이 됐지만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한 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가 미국의 고전 끝에 비기면서 3차전 결과를 봐야만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요. 이란은 잉글랜드에 참패를 당했지만 웨일스를 상대로 극장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현재 반정부 시위 문제와 선수들에 대한 살해 협박이라든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는데요.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을 둘러싼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B조 2차전 경기 소식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25일에 A조와 B조의 2차전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란이 웨일스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1승 1패가 됐고요. 카타르가 세네갈에 3대1로 패배하면서 A조의 최하위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네덜란드와 에콰도르가 A조의 또 다른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에콰도르 경기력적으로도 네덜란드를 앞섰거든요. 돌풍이 지속됐고 잉글랜드가 이란과 첫 경기 6대2로 크게 이기면서 대회 전에 있었던 우려를 씻은 듯 했으나 미국의 압박과 또 활기찬 플레이에 고전하면서 가까스로 비기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B조의 현재 순위 살펴보면 이란에 워낙 크게 이겼기 때문에 골득실차 우위도 있고 또 1승 1무라는 승점 4점의 성적으로 선두에 올라 있으나 아직 16강 진출을 확정하지 못했어요. 이란이 웨일스를 꺾으면서 1승 1패, 미국이 2무, 웨일스가 1무 1패인데 마지막 라운드가 잉글랜드 대 웨일스, 이란 대 미국이거든요. 잉글랜드가 웨일스에 패배할 경우 웨일스도 1승 1무 1패, 잉글랜드 1승 1무 1패가 될 수 있고 이란과 미국의 결과에 따라서 이란도 1승 1무 1패 내지 2승 1패가 될 수 있고 또 미국도 1승 2무가 될 수 있어서 잉글랜드가 16강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결과 살펴보면 이란이 2대0을 승리했는데 모두 두 골 모두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고요. 잉글랜드와 미국은 이번 대회 들어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0대0 무승부 경기로 팬들에게 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란과 웨일스의 경기를 살펴볼 텐데 이란이 잉글랜드와의 경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섰고 또 컨디션을 끌어올린 핵심 공격수 사르다르 아즈문을 최전방에 선발 출전시켰어요. 무엇보다 이란이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어려웠던 것은 주전 골키퍼이자 베테랑 골키퍼인 베이란 반드 선수가 충돌 상황에서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가 오면서 교체됐고 그 뒤에 팀이 급격하게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실점하고 멘탈이 붕괴되면서 6대2로 졌는데 사실 이란의 경기력과 지금까지의 조직력과 능력들 아시아 무대에서 보여줬던 부분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살펴보면 그렇게 무너질 팀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 경기는 호세이니 골키퍼가 이제 잉글랜드와의 경기에는 갑자기 교체 투입되면서 당황했고 흔들렸지만 이번 경기는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고 또 수비 라인의 모하마디, 프랄리간지, 호세이니, 레자이안 같은 경우도 공격 수비 모두 완벽하게 수행했고 또 미드필드 라인은 하지사피, 에자톨라이, 누롤라이, 골리자는 공격 가담과 패스 연결 등 현대 축구의 이제 기본이 되는 모든 면에서 좀 두루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타레미와 아즈문도 날카로운 플레이, 또 결정력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미국과 이제 비겼죠. 그 경기에서 그렇게 경기를 좋지 않았지만 투지 넘치는 플레이 보여줬는데 웨일스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많고 특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인연이 있던 선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많은 팬들에게 친숙할 것 같아요. 가레스 베일과 키퍼 무어가 투톱으로 나섰고 좌우 윙백은 윌리엄스와 로버츠이고 미드필드 라인은 윌슨, 암파도, 램지인데 3백 라인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아주 좋은 콤비 플레이를 측면에서 보이고 있는 벤 데이비스 출전했고요. 현재는 프랑스로 떠난 조 로든 선수가 센터백의 중앙 그리고 메팜의 오른쪽 헤네시가 이제 골문을 지켰는데 이 헤네시 선수가 이번 대회에 이제 퇴장 선수로 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 막판에 정말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이 나오는 흥분된 상황 속에서 사르다르 아즈문 선수가 카를로스 케이라스 감독의 목을 졸랐던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위협을 가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땡기면서 마치 이제 선수와 감독이 얼마나 허물없는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얼마나 끈끈하게 뭉쳐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대체 얼마나 흥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왔는지 이날 경기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 기회를 잡은 팀은 웨일스였어요. 이란이 공을 주도하고 또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치는 과정 속에 웨일스가 역습한 형태의 경기를 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롭게 올라온 로버츠의 크로스 패스를 공격수 키퍼 무어가 달려들면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한 것 호세이니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사실 호세이니 골키퍼가 말씀드린 대로 잉글랜드와 첫 경기에서 너무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도 잘 막아내면서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반 15분에 이란이 선제골을 넣는 것 같았어요. 골리자데와 아즈문의 콤비 플레이가 좋았는데 골리자데가 오른쪽
측면으로 오프사이드 탭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온 아즈문에게 공을 내줬고, 또 아즈문은 문전 우측으로 파고들 때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려드니까 이타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 생각 속에 반대편에 중앙으로 공을 밀어줬습니다. 골리자드에게 밀어줬고, 골리자드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가볍게 툭 차서 마무리했는데, 이 골리자드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 공을 받으면서 너무나 빨리 뛰어들어갔어요. 사실 주고 나서 조금 천천히 들어갔다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좀 이제 오프사이드를 지키면서 완벽한 기회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골이 결국엔 VAR과 오프사이드 판독을 통해서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이제 좋은 기회가 또 연달아서 이란에게 왔는데요. 후반 6분에 날카로운 스루 패스가 배우로 들어갔을 때 아즈문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또 한번 깨면서 빠져들고 돌파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때리고 나온 이 공을 골리자데가 이어받아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바로 연결했는데, 이 슈팅은 또 반대편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서 골대를 맞출 수 있느냐. 이란이 참 안 풀린다. 경기를 잘하는데 골이 안 들어간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후반 28분에는 또 한 번 미드필드의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옆으로 빗나가는 상황도 있었는데, 웨일스 역시 기회가 없진 않았습니다. 후반 38분에 벤 데이비스가 공격에 가담해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거든요. 공방전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가운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후반 39분에 이란이 이제 역습을 전개하는 상태에서 길게 배우로 찔러준 공, 타레미가 이 공을 향해서 또 수비 라인을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골키퍼가 1대1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헤네시 골키퍼가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막 뛰쳐나와가지고 공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공은 못 건드리고 타레미와 충돌해서 타레미에게 파울을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뒤쪽에 수비수 한 명이 커버하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골문이 열린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으로 경고가 나왔는데, VAR을 통해서 이 행동이 굉장히 좀 거칠었고 유망한 공격기라고 판단하면서 퇴장으로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월드컵 역사에 굉장히 이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안게 됐는데요. 골키퍼가 웬만하면 퇴장을 안 당하잖아요. 2014년 미국 월드컵,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 차례씩 골키퍼의 퇴장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이제 쿠네 선수, 그리고 이탈리아의 빨류카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던 바가 있는데, 역대 월드컵 세 번째 퇴장 선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또 이번 월드컵의 첫 번째 퇴장 선수로 기록이 됐어요. 수적 열세에 몰린 웨일스는 골키퍼를 교체 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케이로스의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후반 33분에 미드필더 누롤라이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했던 최시미 선수가 결국엔 후반 추가 시간이 길게 이어졌잖아요. 충돌 상황도 있었고 VAR도 있었고, 또 이번 대회는 누적된 지연된 경기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9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진 속에서 후반 추가 시간 8분에 최시미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이란이 정말 극장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란이 이번 경기를 비겼다면 잉글랜드를 상대로 골득 실차 -4가 됐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16강 진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골이 터졌고요. 또 이 최시미 선수의 골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늦게 나온 결승골이었어요. 1966년 월드컵 이후 득점 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한 가운데 추가 시간이 아닌 정규 시간에서 97분 56초에 나온 골은 가장 늦게 나온 골이다. 사실 이 정도 시간까지 경기가 진행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골로 인해 세레머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되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이제 추가 시간 안에 조금 더 진행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웨일스는 수적 열세이지만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했다가 결국엔 이 공을 차단했던 이란이 또 멋진 역습 플레이를 보이게 됩니다. 역습 상황에서 타레미가 이제 밀어준 공을 오른쪽 풀백인 레자이언 선수가 오버래핑에 들어와서 공격 지역에서 섬세한 플레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11분이었어요. 레자이언 선수가 키퍼도 있고 수비가 각을 좁히는 와중에서도 침착한 칩샷으로 모두의 키를 넘기는 정말 멋진 슈팅으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0대0이 2대0이 됐기 때문에, 게다가 잉글랜드와 1차전에서 많은 골을 허용했기 때문에 골득 실차까지도 좁힐 필요가 있었던 이란은 원하는 결과를 냈고요. 이 과정 속에 벤치로 내려갔던 상대와의 충돌 상황 속에서 또 부상이 또 있기도 했던 아즈문이 너무나 흥분하면서 케이로스 감독의 목을 조르다가 이제 나 이거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케이로스 감독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볼을 잡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란 대표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케이로스 감독이 사실은 월드컵을 앞두고 갑자기 선임이 되긴 했지만,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이란 선수들의 지금 멤버들과 거의 다 같이 함께 했었고, 그 전에 러시아 월드컵을 가는 그 예선전 과정부터 길게 함께 했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팀을 정비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란 선수들이 잉글랜드와의 경기에 왜 부진했냐면 반정부 수입 문제라든지 또 그런 정부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가도 부르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알리고 다독이고 그랬거든요. 이 경기를 앞두고도 전 이란 대표 선수였던 가프리 선수가 체포됐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란 선수들이 지금 이런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자극적인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수들의 심리가 불안할 텐데, 케이로스 감독이란 리더를 중심으로 잘 결집되고 있다는 부분들, 선수들이 감독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란의 이번 승리는 여러모로 또 한국이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카잔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정규 시간에 0대 0이었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이 나오면서 2대 0으로 완승을 거두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 쉽게 나오지 않는 기적 같은 드라마거든요. 한국은 당시에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독일을 상대로 김영권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이 골들이 중요했던 것이 골득실 차에서 크게 앞서 나갈 수 있으면서 스웨덴과 멕시코의 경기에 스웨덴이 아닌 멕시코가 이겼을 경우 한국이 이 결과를 통해서 16강에도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결과였거든요. 아쉽게 스웨덴에 멕시코가 완패를 당하면서 한국이 탈락은 했지만 이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긴 했으나 이 추가 시간에 두 골로 승리해서 16강 진출의 희망을 또 살릴 수 있게 된 것, 자력으로 살릴 수 있게 된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란이 16강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와 미국이 같은 날 열린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긴 것인데요. 잉글랜드는 이란을 크게 이겼던 6대 1로 이겼던 경기의 선발 명단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케인이 최전방에 나서고 스털링과 사카가 좌우 측면, 마운트가 공격형 미드필더고 라이스와 벨링엄이 투 볼란치, 포백 라인은 루크쇼, 맥과이어, 스톤스, 트리피어, 골문 픽포드가 지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맷 터너 골키퍼가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부분들이 있고 또 맥케니 유벤투스 선수인데 토트넘과 자주 연결되고 있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왼쪽 측면에 주장인 첼시의 크리스찬 퓰리식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이번 경기는 이제 퓰리식이 아니라 미드필드인 아담스가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매경기 라인업을 바꿨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두 경기 연속 같은 선발 명단을 이제 내놓으면서 조금 이제 1차전에 다른 면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1차전은 이란이 좀 정신적으로 흔들렸던 부분들, 골키퍼의 부상이 생겼던 부분들 때문에 잘 풀린 게 아니냐. 실제로 잉글랜드가 이번 경기는 우려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국과의 경기를 0대 0으로 비겼는데 미국을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을 월드컵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미국과의 대결에서 비겼는데 이게 이제 잉글랜드가 월드컵 본선 역사상 연속으로 오랫동안 가장 이기지 못한 팀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을 상대로 4연속 무승 중인데 그 다음으로 긴 기간 동안 미국을 상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가 월드컵 본선 역사상 12번째 득점 없는 무승부를 거둔 건데 이게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0대 0 경기를 한 팀이 잉글랜드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잉글랜드가 좀처럼 월드컵에서 고전하고 있는 축구 정가인데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잉글랜드가 조금 앞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대 득점이에요. 0.77골, 한 골 정도는 그래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다. 그러나 미국도 0.63골로 대등했고 슈팅 숫자는 오히려 미국이 10개로 많았고 잉글랜드가 8개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경기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이 조금 더 득점에 근접한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고 봤어요. 전반 25분이었죠.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 패스를 맥케니 선수가 논스톱 슈팅으로 돌려놨는데 이게 골대 안으로 갔다라면 빠르게 찾고 강하게 찾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무산이 됐고요. 전반 33분에는 퓰리식 선수가 문전 왼쪽에서 시도하는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무산이 됐어요. 역시 득점으로 될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또 전반 추가 시간에는 잉글랜드의 기회가 있었는데 사카가 빠르게 밀어준 패스, 마운트가 오른발 슈팅 때린 것, 니어포트를 노렸는데 맷 터너가 선방을 했습니다. 후반전에도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잉글랜드가 경기 추가 시간 막판에 루크쇼의 프리킥을 해리 케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골대포로 빗나가면서 결국엔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케인 선수 이번 대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지난대회 득점왕이지만 이번 대회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란과 첫 경기에서는 2개의 도움을 기록해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잘 보여줬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번 미국과의 경기에 잘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란이 그때 정상적인 경기를 하지 못한 것이고 잉글랜드가 잘한 게 아닌 것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경기 잉글랜드가 무기력했습니다. B조의 마지막 경기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요.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웨일스가 이길 경우 웨일스와 잉글랜드가 모두 1승 1무 1패가 되죠. 다만 잉글랜드가 워낙 이란을 상대로 이제 4골 차 승리를 거뒀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골 득실 차에서 유리하고 잉글랜드를 상대로 웨일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대량 득점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웨일스가 지금 탈락하는 분위기고 잉글랜드는 최소한 16강 진출권을 확보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란과 미국의 대결이죠. 이란과 미국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16강 진출을 자력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이란이 이기면 2승 1패가 되니까 다른 팀의 경기 결과 볼 필요가 없게 되고 미국도 1승 2무가 되니까 패배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16강에 오를 수 있는 승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란과 미국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나라들인데 누가 이 마지막 승부에서 이기고 16강에 갈지 이란이 또 아시아 팀들의 이번 대회 돌풍을 이끌면서 본인들의 사상 첫 16강 진출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영연방 더비로 불리는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경기에서도 혹시나 기적 같은 웨일스의 이제 대승이 있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B조의 마지막 경기는 동시에 열리고요. 한국 시간으로 11월 30일 수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오늘은 C조와 D조의 2차전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먼저 11월 26일 저녁 7시에 D조 2차전 튀니지 대 호주의 경기가 열리고요. C조 2차전 밤 11시 폴란드와 사우디의 경기로 이어집니다. 11월 27일 새벽에는 D조 2차전 프랑스와 덴마크의 경기가 새벽 1시에 열리고요. 메시의 운명이 걸린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C조 2차전은 새벽 4시에 킥오프합니다. C조와 D조 2차전 소식도 한준TV에서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